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 권영설 논설위원입니다. 오늘은 한경에서 발행하는 비타민 제146호 3월 23일 발행된 내용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주의 커버 스토리는 50년 반대 또 반대 확산되는 미신, 이런 제목으로 오형규 논설위원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국책 사업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반대해 왔던가, 그리고 지나가 보면 왜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또 그런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바로 한미 FTA 5주년이 지난 19일인가 그랬죠. 그때 2006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에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이게 범국본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성명을 냈는데 그 골자가 이랬답니다. 99%의 국민들의 것을 빼앗아 1%를 배불리는 나쁜 협정, 이래가지고 300여 시민사회단체가 나와서 반대를 엄청나게 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감기약은 이제 FTA가 되면, 한미 FTA가 되면 5만 원이 될 거고, 맹장 수술비는 1,000만 원이 될 거다. 수도요금은 폭등하고 광우병이 창궐한다. 그래서 나라 팔아먹은 협정이다라고 해서 난리가 아니었는데, 지나고 보니 과연 그랬는가. 한국의 무역 흑자는 2배로 늘고, 오히려 트럼프 새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새로 협정하자고 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무슨 주장으로 그런 말을 했고, 또는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사과라도 했던가. 왜 우리는 50년간 이런 반대 또 반대, 그리고 반대하면 뭔가 국민을 위한 것 같고 또 찬성을 하면 나라를 팔아먹은 것 같이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잘 정리했습니다. 50년간 오로지 반대 주요 목록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재미난 게 있는데 보십시오. 1968년에는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했습니다. 왜요? 농지를 훼손한다. 그리고 우리 정규재 주필이 자주 얘기하시지만 그때 이게 부자들이 그 기생 첩씨를 데리고 어딘가 놀러 갈 때 쓰는 거다, 이랬던 거죠. 그 부유층의 전유물이 될 것이다. 과연 그랬습니까? 1970년 포항제철 포스코를 건설할 때는 외자 부담이 크고 경제성이 없다. 과연 그랬나? 또 1973년에 중화공급단지를 할 때는 기술자본 시장 종속이다. 그런 논리 참 지금 먹혀들지 않습니다. 경부고속철도 KTX를 할 때도 환경 파괴다. 그러나 전국이 오히려 반나절권이 돼버렸죠. 영종도 신공항, 지금 세계 1등 서비스라고 하는 인천공항도 과다 비용에 수도권 집중의 생태계가 교란된다. 글쎄요, 동부가 허브가 됐는데요. 그리고 연간 이용객이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자,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안 지으면 세상에 그러면 공항이 없는, KTX가 없는, 철도가 또 고속도로가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죠? 스크린쿼터가 축소가 되면 한국 영화가 괴멸되고 문화가 종속될 것이다. 왜요? 스크린쿼터 이후에, 제가 스크린쿼터 반대할 때쯤에 영화 담당 기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런 때는 분위기가 이렇게 돼요. 프랑스 같은 그 문화 선진국도 스크린쿼터 같은 게 없어지고 나서는 미국에 종속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글쎄, 한국 영화는 중흥기를 맞았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하면 광우병이 창궐한다. 이건 정말 무책임한 얘기였는데 아마 그때가 2008년? 13년? 그때쯤 되죠. 그때 보면 과연 광우병이 창궐했는가. 그리고 미국산, 호주산 소고기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불고기 요새 요리로 대접받습니까? 그냥 점심 때 밥이나 먹는 그런 수준이죠. 이게 가능했을까? 또 4대강 사업, 엊그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연간 우리가 물수요가 한 9억 3평방미터 정도가 되는데 이게 11억 7천만 정도를 확보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뭄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생태가 훼손된다, 과다 예산이다, 이런 게 있었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과연 어떤 논리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다. 좋다. 그러면 지나서 그게 잘못됐다면 사과를 하고 다시 해야지. 무조건 반대했던 거. 그리고 그때마다 휩쓸려가고 사회적 갈등 비용이 너무 컸다는 거죠. 특히 이게 이제 21세기에 한국 좌익운동가들이 이런 걸 했는데, 글쎄요, 반정부라고 할까, 정부에 대한 시책에 반대하고 또 반대 논리도 찾아보고 하는 것들은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무책임한 거고, 어쩌면 이게 사고의 폐쇄성일지도 모른다. 그죠? 얼치기 지식인들의 과거 편향이 훨씬 더
그랬던 거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거 정리된 걸 보시면 조금 화가 나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때 또 끌려나가서 또 뭐 시위를 하고 했던 분들도 내가 왜 갔었지? 이런 사람들. 그죠? 이상하게요. 저도 그때 당시에 다 현장에 있었던 거죠. 옛날 뭐 경부고속철도 이럴 때만 하더라도 아직 어릴 때라서 모르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이 SOC라는 거는 항상 일정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새로운 길이 닦일 때마다 그리고 새로운 주거지가 만들어질 때마다 도시가 발전하는 거죠. 자, 도시도 지금 너무 막 도시화 하는데 사실은 이 도시라는 게 얼마나 우연성을 강조하고 혁신을 강조하고 그런 그 공간들인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그 무책임한 반대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순간에는 그 속에 매몰됐었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반성해야 될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그 비타민은 한경 논설실이 만드는 지식의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교수들의 논문보다는 훨씬 시의성이 있고 그러나 신문보다는 깊이가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금주의 차트룸에는 한국의 의사 수가 나오는데요. 한국의 1인당 의사 수가 10,000명당 의사가 22명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될까요? 세계로 한 10위권 정도가 되네요. 보니까 세계에서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10,000명당 그리스인데요. 10,000명당 63명. 그 다음이 오스트리아 10,000명당 50명. 쭉 가서 미국이 10,000명당 25명, 일본이 10,000명당 23명, 한국이 22명입니다. 제법 근데 이 북유럽이나 공산권 국가들의 의사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영미권은 상대적으로 의사 수가 적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우선은 의사가 많다는 건 이제 복지의 상징이기도 한데 의사의 생산성이랄까요, 전문성 이런 거를 볼 때는 숫자로 보기가 어렵다. 자, 근데 어쨌든 우리 한국에도 한국에는 하여튼 23명. 그래서 세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등 정도가 된다는 거. 절교 적지 않다는 거.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금주의 오피니언 흐름을 보면요. 금주라고 보면 이제 지난주인데요. 지난주는 FTA에 관련이 돼 있습니다. 한미 FTA가 5년이 됐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과의 그런 재협상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그런 시각은 많았는데 그때 애국 FTA, 매국 FTA라면서 반대하던 사람들 어디에 갔나 이런 것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그 이슈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났는데 승복하라 이런 압박이 언론에서 있었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금주의 해외 명칼럼은 월스트리트저널 3월 14일자에 나온 건데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사드 말고도 무력화할 새로운 방법이 있다. 재미난 논문입니다. 재미난 이제 기사인데 There's way to stop a North Korean missile attack 해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막는 방법이 있다. 이게 제가 읽어봤는데 이런 겁니다. 이 고고도로 나르는 그 비행기가 있어요. 무인 비행기인데요. 이 무인 비행기가 그 55,000피트에서 무인 항공기가 미사일이 오는 거를 요격하는 겁니다. 사드는 안 그런데 이거는 이 높은 쪽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아주 적정한 지점에서 그러니까 북한 상공에서 350마일 떨어진 곳에서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SLBM이나 이런 거는 몇 분 후에 감지할 수 있다. 이게 이지스나 사드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겁니다. 약 2,5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고 2년 내 배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미사일 그 방어 체계를 트럼프 쪽에서 미국 쪽에서도 또 갖고 있다. 한국도 갖고 있다. 사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채택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다만 현 기술로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일이다. 뭐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거죠.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그리고 저도 공군 관제사를 했는데요. 예전에 이제 관제사가 주로 이제 전투기 조종사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전투기라는 게 아무리 멀리 봐도 100마일 정도 보는 거고 옛날 F5 이런 데는 거의 막 10마일 가까이 와야 볼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관제해 주는 거였는데 이제 무인 항공기면 누가 관제하는 겁니까? 관제사도 이제 뭐 자동으로 하겠죠. 그런 얘기들 있습니다.
다시 있는 고전 명구에서는 제가 스티븐 어스테드라는 분이 쓴 인간은 왜 늙는가에서 하나 뽑아봤습니다. 제가 이런 겁니다. 수명을 엄청나게 늘리려는 희망만이 노화의 본성 자체를 제대로 보게 한다. 자, 이분은 그 뭐 재미난 이력을 갖고 있어요. 그 원래는 UCLA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동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자나 호랑이를 막 훈련시켜서 헐리우드 영화에 출연시키다가 동물들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다시 동물학을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 교수, 또 지금은 알라바마 대학인가요? 거기 이제 교수로 있는데, 여기 뭐 재미난 얘기는 이 사람 이겁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없대요. 노화를 획기적으로 늦춰주는 방법은 없다. 현재는 인간의 노화를 늦추는 식이요법이나 비타민 또는 미네랄, 호르몬 보충제 같은 것은 없으며 어떤 방식이나 행동 생활 습관도 노화를 늦출 수는 없다. 그러나 뭐 이제 유전자 복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점점 그런 건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 인간이 장수하고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희망, 이런 것들이 통찰력이 될 것이다, 이런 건데, 재미난 것은 이 사람하고 다른 분이 저걸 했습니다. 내기를 했어요. 인구학자 스튜어트 올산스키라는 분하고 둘이서 5억 달러짜리 내기를 했는데, 이 어스테드라는 사람은 2150년이 되면 인간은 150살까지 살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올산스키라는 분은 인간의 생태학적 환경은 끝났다. 그래서 지금 122세까지가 기록인데 그 정도로 끝날 거다. 그래서 둘이서 5억 달러를 이제 내기를 했는데, 재미난 거는요, 2억 5천씩 걸어놓은 건 아닙니다. 뉴욕 증시에 150달러 어치씩 사놨대요. 그러면 그게 이때까지 평균 수익률로 보면 한 150년이 지나면 그때 한 2억 5천만 달러씩이 돼서 5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누가 승리할지는 후손들이 알겠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